폴스타2 업그레이드 버전 싱글 모터 차량입니다. 외관에서 봤을 때의 큰 변화는 없고요. 구동 방식 자체가 바뀌었고 모터 출력이나 일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죠. 디자인은 셰시도 그렇지만 디자인도 볼보의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어느덧 폴스타라는 브랜드로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키 언락을 했을 때의 앞뒤 도어 손잡이 그리고 퍼들램프도 밝게 빛나는 편이고요. 모두 LED 구성이죠. 실내등 역시 LED로 구석구석 밝게 비춰줍니다. 풋램프는 조금 더 보강됐으면 싶고요. 앞쪽 도어를 열면 이 뒤쪽에 붉은색으로 리플렉터나 뒤쪽에서 차량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등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워낙에 이 퍼들램프가 밝다 보니까 뒤쪽에서 차를 인지하기도 좋고 어두운 공간에서 차량의 탑승, 승하차 할 때도 주변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보다는 크러쉬 패드 중앙으로 진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는 도어 쪽보다는 크러쉬 패드 중앙하고 센터 터널 주변부로 진하고 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는 광원의 폭 그리고 직진성 모두 다 좋은 편이고요. 오토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향으로 전원을 했을 때의 광원의 폭 손상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부분이 좋고요. 또 상향에서도 초점이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야간의 안전운전 시야 확보하는데 좋습니다. 램프는 스티어링 휠의 각도에 따라서 유연하게 반응을 해주고요. 야간의 안전운전 시야 확보에 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향의 변동도 주변 광량을 적절하게 확인을 해서 전환시켜 주는데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개별 컨트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유연성은 좋은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조향을 해보면 조향 각도에 따라서 코너링 램프와 함께 이 조사각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도심에서 주행할 때는 사실상 주변 광량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크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지만 지금처럼 어두운 곳에서는 확실히 야간 시야를 잘 확보해 줍니다. 테일램프와 방향지시 등 번호판 보조등까지 모두 다 LED 구성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78kWh에 400V고요. 마력과 토크로 환산을 해보면 299마력의 토크는 50.0kg/S입니다. 후륜 구동에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는 449km고요.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긴 편이고 앞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비례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휠은 19인치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 45, 19입니다. 20인치는 승차감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는데 19인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휠 아치 부분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재질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어서 조금은 터프한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도어 하단부랑 사이드 스커트는 같은 재질의 같은 컬러로 연결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크게 다른 컨셉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약간의 SUV적인 느낌들도 표현을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크로스오버의 느낌이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좀 드려볼까요?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 개방감 더 가져갈 수 있고요. A필러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처리를 해놨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유리 주변부 몰딩도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여서 여닫는 거나 이 틸팅까지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리 전체가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그냥 루프 전체가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유리로 구성되어 있죠. 충전구는 운전석 뒤쪽 측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용이 편리하고요. 이 커버가 전동으로 움직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캡 같은 것도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앞쪽은 처음부터 금방 적응이 됐는데 요 각도, 요 후측면의 디자인이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보면은 괜찮죠. 길게 연결되어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뒤쪽에서의 안정감이나 균형감 같은 것들도 좋습니다. 앞쪽보다는 뒤쪽에서 크로스오버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해요.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고요. 특이하게 범퍼 요 상단을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작동 속도는 적당하고 소음은 조금 더 줄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렁크 공간 자체는 비교적 괜찮은데요. 골프채 같은 거 클럽백이라든가 이런 거 싣고 다니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가 있죠. 측면에 LED로 조명 같은 것들 꼼꼼하게 양쪽 다 갖춰놨습니다. 이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는 조금 파여 있고 여기 조금 파여 있고 그물망 같은 거 마련을 해 뒀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성을 조금 더 좋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들어 올려 보면 이렇게 딱 쓰는데요. 앞쪽으로 짐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끔 고정하는데 요거 괜찮고요. 농구공이라든가 이 롤러블레이드 같은 거 차에 실어 보면은 제가 왜 이거 괜찮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바닥 자체를 들어 올려 보면 일단 패드도 두툼하고 아래쪽에 되게 공간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뒀습니다. 러기지 스크린은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도 있고 고리 빼면은 고정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여기도 LED로 조명 갖춰 놓은 건 좋은데 수동 손잡이 같은 것들은 살짝 아쉽기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전동 트렁크 닫을 수 있고요. 스마트 키는 굉장히 심플한데요. 실용적인 느낌이 강하죠. 대부분의 기능은 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뒤 도어 손잡이의 스마트 키락 언락 기능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물론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조금 도톰한 편이고 여닫았을 때는 좀 꽉 잡아주는 느낌이 안정감 있고요. 실내는 밝은 톤으로 되어 있는데 글쎄요, 제가 이 차를 선택한다면 조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트 관리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루프가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어마어마하네요. 측면 디자인은 깔끔하고 볼보의 느낌이 있지만 이런 포인트에서 폴스타만의 개성을 불어넣은 것 같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시트 메모리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맵포켓은 조금 더 이게 컸으면 좋겠어요. 각도는 나쁘지 않은데요. 플레이트 상단에 알루미늄 덧대져 있고 시트는 착자감 굉장히 좋거든요. 럼버 서포트는 4A 타입이고 안장은 이렇게 수동이지만 길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트 자체가 되게 좀 폭신폭신하고 생각보다 몸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고요. 헤드레스트는 일체형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조금 나뉘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센터 터널은 높은 편이고 앞쪽에서부터 쭉 연결되고요. 이런 부분들은 SUV나 크로스오버의 느낌이 강하죠. 측면에 조그마하게 수납 공간이 있는데 저 부분도 활용하면 괜찮습니다. 페달은 일반형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는 각도나 길이 폭 같은 거 괜찮은데 이 감싸주는 거를 조금 더 폭 넓게 해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레버 잡아당기면 본닛 오픈할 수가 있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네 방향으로 수동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버튼으로 조작 가능하고요. 이런데 디자인이나 소재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만나는데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 놨죠. 스티어링 휠은 3스포크 타입인데 볼보 느낌이 많이 있죠. 가운데 폴스타 엠블럼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별도의 시동 스위치는 없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키 온이 됩니다. 클러스터의 구성은 깔끔하고요. 안쪽에 지도를 펼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팀앱 인포테인먼트가 잘 매칭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방향 지시등 소리가 좀 독특하죠. HUD는 적용되어 있지 않고 스티어링 휠의 왼쪽은 파일럿 어시스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기능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도 이쪽에서 가능하고요. 스틱 타입 스위치도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 볼보의 향기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크기 적절하고요. 이 터치의 반응이라든가 안쪽의 메뉴 구성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후진했을 때의 기본 카메라의 어라운드 뷰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해상도나 밝기는 괜찮은데 가까이 갔을 때 이 왜곡되는 부분들은 추후에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팀앱이 굉장히 사용하기에 편리했고요. 음성 인식도 좋고 플로우 서비스나 아니면 팟빵이나 연합뉴스, 웰라 같은 오디오북 같은 것도 다양한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셀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의 질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미세먼지 같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이쪽에 보이시죠? 스피커는 하만 카본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독특한 점이 이 에어벤트가 보통 수직으로 된 면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 수평으로 된 면에 위쪽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좀 독특하죠.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그냥 하면 잘 안 됐고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NFC를 꺼야지 충전이 가능하더라고요. 넓적해 해서 여기에 거치하기는 나쁘지 않았고요. 분리 버튼 여기 조그맣게 있는데 비상등 스위치가 운전석에서 가까운 점은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볼륨 컨트롤 돌리면 되고요. 요런데 폴스타 엠블럼 센스 좋죠. 기어 노브는 되게 짧고 이 조작했을 때 느낌이 간결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파킹은 버튼으로, P 버튼은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여기 이렇게 하나만 적용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디자인을 해치지 않으면서 거치했을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안쪽에 컵홀더가 하나 더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글쎄요, 그럼 컵홀더 2개 쓰려면 이걸 이렇게 열어놓고 쓰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효율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데 마감은 괜찮고요. 조수석 수납은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이걸 잡아당겼을 때 푹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떨어집니다. 안쪽에 마감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 자체로도 나쁜 건 아닙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내장재도 괜찮고요. 선바이저는 크기 적당하고 클립도 꼼꼼합니다. 거울은 조명이 연동되어 있어서 은근하게 분위기 좋고요. 이게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 안쪽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조명이 되고 폴스타 엠블럼이 보이거든요. 여기에도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실내등은 모두 LED 구성이고요.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작동이 됩니다. SOS 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울은 테두리 부분이 투명하고 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뒷유리가 이렇게 보시면 시야가 좋은 건 아니지만 거울 자체는 시원시원한 편입니다. 바깥쪽 거울은 이 프레임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죠. 시야 좋고요.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조금 많이 남는 편이라서 살짝 아쉽네요. 디자인은 앞쪽하고 같고 웹포켓 크기 적당합니다. 발 공간이 약간 아래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좋은데 앞좌석을 가장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안장 하단하고 바닥 상단의 높이가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가운데에 성인 남성 3명이 앉으면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편하게 앉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두 분이 앉았을 때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시트는 이 쿠션이 좀 얇은 것 같지만 안장은 괜찮았고요.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편이라서 그렇게 편하진 않았고 헤드룸 공간의 여유가 살짝 아쉽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도 작고 요 쿠션감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금 어색했던 것 같기는 해요. ISO 픽스 커버링 깔끔하게 돼 있고 암레스트는 이렇게 내리면 되고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입니다. 끈 같은 건 없지만 여기가 파여 있어서 사용할 때 암레스트 사용할 때 이렇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가운데 에어벤트도 갖추고 있고요. 요거 되게 입체감 있고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죠. 아래쪽으로 열선 스위치 3단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2개 챙겨뒀습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느낌은 개인적으로는 볼보보다는 조금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고 소재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조금 젊은 느낌이 있죠. 스티어링 휠은 이제는 좀 변경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디자인이요. 에서 주행을 할 때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과속 방지 턱을 넘을 때도 앞쪽은 되게 부드러운데요. 뒤쪽은 과속 방지 턱이 조금 짧거나 약간 높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승차감 자체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시트 등받이가 조금 서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차량 크기에 대한 부담이 적기 때문에 도심에서 유턴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 차량이 돌아나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차량의 폭이나 전장 그리고 유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차량을 좀 운행을 해보면 그런 부담은 적은 편이죠. 전비는 복합 기준으로 킬로와트아워당 5.1kg, 이전 모델에 비해서 소폭 상승된 전비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도심에서는 5.5,
고속도로에서는 4.5, 4.6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기존에 415km인가요? 417km 정도였는데 현재 이 모델은 449km입니다. 충전은 제가 한 번만 진행을 해봤거든요. 거의 잔량이 5% 미만에서 100%까지 충전을 해봤는데 주행 가능 거리는 493km가 나오더라고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은 것도 영향을 준 것 같기는 한데 글쎄요, 한여름에 조금 관리 잘 하면은 400km를 넘어서 500km 극초반까지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 아무튼 메이커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449km는 훨씬 더 상회하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트 포지션이 살짝 높은 편에 속하고요. 물론 이 높낮이 조절이 꽤 폭이 큰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체형을 소화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덕분에 약간 높게 올라와 있다 보니까는 시야가 좋은 편이고요. 상대적으로 이 대시보드도 조금 높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프레임 전체에 이렇게 미러 고정돼 있어서 같이 움직이는 형태인데요.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구성이 돼 있죠. 근데 보기에 좀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고 A필러에 고정하지 않고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플래그 타입으로 고정을 해주다 보니까 개방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미러 끝부분에 광각 처리를 잘 해줘서 크기에 비해서는 좀 넓게 보여서 시야가 아웃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이 부분의 개방감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주네요. 기존 모델에 비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도 100만원 올랐죠. 그리고 제일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구동 방식이 바뀌었거든요. 기존에는 전륜 구동 차량이었는데 지금 이 차량은 RWD 후륜 구동 차량입니다. 주행 가능 거리도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바뀌었습니다만은 제로백도 6초대로 당겨진 걸로 알고 있고요. 텐션은 앞쪽에는 WC1, 뒤쪽에는 멀티링크의 구성인데요. 처음에 탔을 때는 뒤쪽이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져서 설마 토션빔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차는 후륜 구동이잖아요. 그러면 토션빔이 선택될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서스펜션의 구조는 코너링에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유연하게 반응을 해줘서 이 승차감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거, 불만 같은 것들은 크지 않습니다. 울렁울렁하거나 도로가 갈라져 있는 데를 다니더라도 비교적 충격 흡수를 잘 해주는 편이죠. 드라이브는 완전히 끄지 않으면 표준에서 낮은 수준으로만 해줘도 부드럽게 브레이크 페달 없이 가속 페달 조절만으로 정차까지 가능합니다. 맵 인포테인먼트는 비발디 블라우저, 누구 오토 서비스, 플로 서비스 다양한 컨텐츠들을 담고 있는데요. LTE는 5년까지 무상 지원을 해주고 있고 플로 서비스는 1년 무상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내 소비자분들이 특히 이제 전기차면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포인트들인데 폴스타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죠. 뭐랑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죠. CMA 플랫폼은 여러 가지 변형이 가능한데요. 전륜 구동이었다가 후륜 구동으로 변화가 가능한 걸 보면 전기차 플랫폼의 확장성은 내연기관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도심 주행에서는 이 차량의 후륜 구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승차감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느끼진 못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 보니까 스티어 성향도 언더에서 오버로 바뀌어 있고요. 물론 이 자세 제어 장치나 여러 가지 전자장비들의 개입이 비교적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불안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의 특성이 바뀌었고 승차감은 기존에 비해서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 확실히 이 코너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개선됐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구동 방식의 변화 때문일까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도 제법 괜찮은데요.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일반 유리, 앞뒤 모두 측면에 일반 유리가 장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절음이나 공명 같은 것들의 대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과 타이어 마찰음이 공명음이나 풍절음에 비해서 조금 더 도드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사운드 시스템은 하만 카돈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음, 중음, 저음대가 또렷하게 들리기는 하는데 고음하고 중음이 살짝 이렇게 좀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음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별도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스티어링의 느낌을 가볍게, 표준, 단단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ESC는 스포츠 모드로 해서 오프시키고 조금 더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게 구성을 해뒀습니다. 물론 공도에서 쓰면은 안 되겠죠. 원페달 드라이브는 완전히 끌 수 있고 낮은, 표준 두 가지로 선택 가능하고 크립 주행이 가능하죠. 그것도 온오프만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다부진 셰시는 강성이 높은 편인데요. 최고 속도는 200km 이상까지도 내달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힘도 제법 괜찮은 편이고요. 무엇보다도 셰시 강성이 좀 높고 견고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초고속 주행에서도 한 180, 190, 200km 부근까지 올라갔을 때에도 120, 130에서 느꼈던 그 정도의 이 주변 상황이지 더 뭔가 불안하거나 막 소리가 막 급격하게 커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의 안정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파일럿 어시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앞차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계마다 간격 유지 정확한 편에 속하고요. 상대적으로 이 가속이 감속보다 조금 더 부드러웠다? 조금 더 덜 부담스러웠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많이 불편하고 막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299마력, 300마력이 조금 안 되고 환산했을 때요. 그리고 토크로 보면 약 50kg/m 정도 되는데 공차 중량이 갓 2톤 넘어갈 겁니다. 2008kg인가요? 9kg 정도 되는데 차량의 무게나 이 크기를 감안을 해보면 차고 넘친다, 막 힘의 여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절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전적인 가속도 나쁘지 않았고 급격하게 차선 변경 같은 걸 해봐도 완전히 이렇게 움직이고 막 흔들림이 없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유연하고 좀 빡빡하게 차량을 잘 받쳐주고 이 CC를 컨트롤 잘 해주니까 안정감 있게요. 조금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구동 방식이 전륜구동에서 후륜구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후륜구동 특유의 핸들링 그 맛이 있거든요. 그런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전륜구동 대비 후륜구동 차량들은 국내에서 특히 이제 겨울철에 스노우 타이어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구동 방식 자체가 눈길이나 빗길을 탈출할 때나 이럴 때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차량을 좀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풀로 이 정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지자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도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전 주행 가는 거리도 좋아졌지만 제로백도 1초 정도 당겨졌거든요. 6초대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가속력 같은 것들에 대한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 듀얼 모터를 경험해 보셨던 폴스타2 듀얼 모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한테는 그래도 조금 아쉽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는데 업그레이드 이전 버전의 오너분이시라면 정말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구성이 괜찮습니다. 운행하면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뒷좌석 시트 각도랑 헤드룸 공간인데 공간이 조금 아쉽고 각도가 좀 서 있는 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승차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튄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앞좌석에서는 뭐 승차감의 저하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뒷좌석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고 또 한 가지는 잡소리인데요. 이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를 기대해 보는데요. 조석 뒤쪽에서 어딘지 모르게 간헐적으로 약간 이렇게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시승차만 너무 달리시죠. 네, 위험합니다. 이 시승차만의 문제이기를 바라보고요. 같은 차량에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구동 방식 자체가 바뀌니까요. 코너링에서 이게 폴스타2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됐고요. 재미도 업그레이드 됐고 뭐라 그럴까요? 승차감 같은 것들도 훨씬 더 다이나믹한 느낌들까지 전달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만족도 높은 편입니다. 쉽게 질리지 않는 디자인과
컴팩트한 차량의 크기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전륜구동, 싱글모터인 경우 전륜구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선택을 망설이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보조금 부분도 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메리트는 있고요. 국도 구간 주행을 하더라도 역시 승차감이라든가 크기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국내 도로 여건에 이 정도 크기가 참 경쟁력 있죠. 네, 이상 폴스타2 싱글모터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